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4월 15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 쪽에서 배당은 훨씬 두둑하게 나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배당이 나아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합니다. 오늘 일요경마에서는 아주 진하게 노리는 고장 승부 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노림수를 두는 경주 후반부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후반부 레이스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전반부에서 5경주도 난타전인데요. 역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고배당 관리마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결국 5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5개 레이스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곡선바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토요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단촐해진 편성이에요. 이렇게 편성이 좀 단촐해지다 보니까 2번마 내기레빗이라는 마필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근데 2번마 내기레빗은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죠. 3월 16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게이트 이탈 속도도 상당히 빨랐고 그냥 꾸준하게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선행을 유지를 하면서 결승선에서 뭐 뒤를 돌아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고 3월 9일 경주도 주파 기록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행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그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불합격이 된 거거든요. 그럼 두 번의 주행심사에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2번만 내기레빗, 2번 내기레빗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선행 전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만 내기레빗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1번만 승리라이커는 실전에서 보여주는 액면이 전혀 없죠. 그리고 3월 23일 주행심사 때도 보면 그때도 뭐 거의 뭐 바닥에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3월 30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운 좋게 오늘 1번 게이트가 잘 뽑았고, 이게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것 같은데 배당말로서는 1번 승리라이크를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3번마 티아고 터치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원래는 이게 최원준이가 기승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하종훈이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입상을 했는데 최원준 기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뭐 복통 때문에 배가 아파서 기승을 못했던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12월 9일 날은 마체중이 40kg가 빠져 있었고 직전 경주는 체중이 17kg 늘어나면서 상당한 탄력을 보였다는 거죠. 3번마 티아고 터치도 컨디션은 정말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레이스로 봐요. 뭐 크게 영향가가 있는 경주로 판단은 안 되고, 외곽 있는 마필 중에 뭐 딱히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6번 라이긴 삭스가 그나마 조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전개가 많이 잘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번 내기레빗을 놓고 기본 막고는 1번, 3번 이 놓고 1번, 3번 이 놓고 1번, 3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곡선바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입니다. 최근 복귀 내용으로는 가장 수상한 마필이 6번마 내각 끝판왕이에요.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도 게이트 이탈 속도는 가장 빨랐어요. 얼마든지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붙들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5위권, 6위권까지 쳐졌다가 마지막에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는데 또 끝걸음을 남겨요. 6번마 내각 끝판왕은 주행심사 때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모래 적응력도 좋아지고 또 1300m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한 마필이죠.
6번마 내각 끝판왕. 오늘은 이동하러 안제이 교체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뭐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6번 내각 끝판왕이 배당권의 인기마로 팔 텐데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2번마 라운 프린세스도 최근 경주에서 계속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단거리 빠른 페이스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가 않아요. 기껏 선행을 가봐야 뭐 1번마 초원 여전사 정도, 아니면 6번마 내각 끝판왕 이런 마필들이 갈 텐데 페이스가 느리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뚝심은 2번마 라운 프린세스. 직전 경주 내측으로 좀 기대는 맛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에도 또 착지가 좋지 못하면서 끝걸음을 남겼던 내용이 있어요. 1300m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라운 프린세스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9번마 듀얼 최강이 이게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사실 착차는 크지 않았거든요.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30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나머지 뭐 딱히 눈에 띄는 복병이 없어요. 몽키상스도 뭐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뭐 우주바다 이것도 최근 경기를 보면은 영 메가리가 없는 모습. 이제는 뭐 꺾어진 전력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1호 경마 2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노릴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본 막고는 6번마 내각 끝판왕을 놓고 2번마 라운 프린세스와 9번마 듀얼 최강 6 놓고 2번, 9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기존의 5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뭐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쪽에 1번 베스트체플이라든가 6번마 서울스토리라든가 9번마 능력시대, 그나마 상승세를 타는 승군전을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번마 베스트체플은 직전 경주 대가리로 세워놓고 26.9배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죠. 그 베스트체플의 그 7종 7금을 주력 막건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부터 12월 23일 데뷔전부터 또 11.6배를 한방 막건, 한방성 막건으로 적중했던,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뛸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1번 게이트는 잘 뽑았지만은 여기서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선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강민이 볼 때 제일 빠른 선행력은 10번마 리드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행 습성을 변경하고 있지만은 소중한 성불 같은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고, 뭐 4번마 키안예봉산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대하십발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번마 베스트체플이 아마도 배당팔이 올 머리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걸 뭐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번마 능력시대도 직전지 이빠이 간 거고, 뭐 6번마 서울스토리도 뭐 무시는 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특히 서울스토리 같은 경우는 주파 기록의 거품은 분명히 있어요. 이 3월 10일 날은 그날 평상시보다 기록이 한 1초, 2초가량 좀 빠르게 형성됐던 날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뭐 판때기가 이렇다 보니까 강민은 좀 고배당, 대박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에게도 좀 눈길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 3마리 정도가 여기서 정말 크게 대박을 터뜨리면 한 3마리 정도를 관심마로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5번마 큐주입니다. 큐주. 보여주는 액면이 없잖아요. 이게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고 1월 14일 날 그때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을 때에 3착으로 승군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근데 최근 2번의 경주 보면 이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계속 끝걸음을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놈들은 이제부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칫 선두권이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대박은 5번마 큐즈 같은 마필도 날라오면서 터뜨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3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인기마 딱히 믿고 들어갈 인기마가 없기 때문에 고배당 마필로서는 5번마 큐즈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로 봅니다. 외곽에는 10번마 슈퍼플라이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초부터 아주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휴양하기 전에 작년 5월달, 6월달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 직전 휴양 공백이 길어진 복귀전에서도 충마로 놓고 공략했다가 아쉽게 3차게 깨진 마필이에요. 10번 슈퍼플라이는요,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데뷔 초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해요. 이 50조 마방에서 예전에 1군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갔던 마필이 있어요. 10연타를 때리면서 1군까지 바로 쾌속 승군했던 미래영웅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미래영웅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호 조교사가 미래영웅을 갖고 있었던 조교사인데,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고, 1300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 무엇보다 지금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10번 슈퍼플라이는 꺾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는 후착인데, 5번마 스페셜라이트가 직전에 슈퍼플라이와 같이 뛰면서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직전에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여전히 기승기수는 조금 조심스럽죠. 불안하죠. 하지만 또 박상우가 이걸 타고 들어왔잖아요. 2월 4일날. 배고픈 박상우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이빨에 가는 거죠. 이거는. 11번만 햇살왕자가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그냥 대충 탄 거예요. 1번 게이트에서. 근데 3차까지 오면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1월 7일 경주에서 실격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재결에 불려가서 왜 말이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혼자 말이 안 뜨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살아나는 걸음 직전에 보였고. 그래서 햇살왕자 오늘 감량 기술을 태워놓고 당연히 이빠이 승부죠, 이것도. 자, 그래서 4경주는 크게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9번 더 파이널은 승문전인데 직전에 이빠이 쥐어짠 거고,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10번마 슈퍼플라이를 놓고도 후차권이 5번마 스페셜라이트, 11번 햇살왕자.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 같네요. 10 놓고 5번, 11번이 대끼리 준대끼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대안을 현재로서는 대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 배당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0 놓고 5번, 11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선모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충마가 없는 난타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3번마 오룡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오룡이라는 마필은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발주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매번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거든요. 이번에도 또 인기마고. 4번마 메이저 댄서가 이게 3월 9일 경주에서 보면 재결에 불려가서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조금 서둘러요. 오늘 이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앞선에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4번마 메이저 댄서 봐줘야 되고요. 5번마 캐치나인이 승군전이고, 또 외곽 11번마 메이저 알파가 승군전인데, 상승세의 이 두 마필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이 승군 마필 중에서는 11번 메이저 알파를 강민은 조금 더 세게 봅니다.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조금 좀 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직전에도 6.3배 그냥 거의 압축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완전히 걸음이 터졌어요. 특히 이 메이저 알파가 내축으로 좀 기대면서 예전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메이저 알파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3번마 오룡 인기마, 그리고 고배당은 4번마 메이저 댄서, 같은 승군전이라도 5번마 캐치나인. 7번마 새로운 바람은 2월 9일 경기에서 강민이 대가리서 놓고 32.1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이게 거리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요거 아마 인기마로 가겠네요. 그래서 11번을 놓고 11번 놓고 공략합니다. 11 놓고 1번, 4번, 5번
기본마건. 그리고 한 마리만 더 본다면 7번마 새로운 바람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1호경마 전반부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4번마 스피드조이와 6번마 해피보이, 최근에 좀 보여준 액면이 있는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팔리죠. 4번, 6번, 그리고 외곽에 11번마 플라잉 뮤닝,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릴 텐데, 강민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이번 경주가 1000m나 1200 정도 됐으면 인기마로 끝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1300 경주 거리거든요. 4번마 스피드 조이가 직전에 마지막 끝걸음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추임마라고 해서 단순하게 경주 거리가 늘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6번마 해피보이도 직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1300에서 1월 20일 경주 1300에서 또 개바닥을 쓸어버린 그 내용은 또 여전히 조심스럽고요. 11번마 플라잉 뮤닝은 작년 여름이었죠. 7월 30일 경주에서 122.5배 OP7을 대가리로 놓고 122.5배를 주력 승부로 조져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늘어난 1300m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을 못 믿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감춰져 있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춰진 복병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결국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저배당을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안쪽에 3번마 파이널 에센스라는 마필도 이 주행 심사 때 보여준 걸음은 상당히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발주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1300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요것도 대비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복병이고요.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냥 저배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입니다. 최근 복귀 내용으로 보면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이 9번마 미스터 코리아예요. 발주 대세가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1600m 늘어난 경주 거리를 넉넉하게 극복하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마 미스터 코리아는 오늘도 앞선이 빠르지 않은 경주를 만났고요. 그래서 9번 미스터 코리아가 아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접을 수가 없는 마필로 판단되고, 1번마 서러블 돌풍이 1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어요. 이거는 봐줘야 됩니다. 강민이가 2월 4일날 요거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전개가 좀 깔끔하지가 못했죠. 근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는 좀 서둘러서 선입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4번마 에이스 빅토리라는 마필도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10배짜리를 한 방으로 적중을 했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필 1월 26일 날 보면 그때 강민이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체중이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것도 배팅권에는 가져가 주실 마필이고요. 7번마 낭만전사가 최시대 기수, 적인 기수가 안장이 올라온 거죠. 직전 경주는 좀 발주도 늦었고 1번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쳐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7번 게이트 나쁘지 않은 번호를 잘 뽑았다고 봅니다. 5번마 마법의 질주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이걸 좀 불안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2월 23일 날 대가리 세워놓고 6.8배, 1월 26일 날 5.9배 적중을 했는데 정말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는 좀 과인기가 조심스럽다고 봤는데 역시 전개가 밀리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5번마 마법의 질주는 이번에도 또 인기 바로 팔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9번마 미스터코리아가 1600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을 중심에 두고 후차권에서도 1번마 서러블 돌풍, 이거는 뭐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번마 에이스 빅토리, 7번마 낭만전사, 10번마 스마트 마리는 직전에 뭐 과다 채찍으로 뽕을 뽑은 거라서 요거까지는 조금 고민스럽고, 부산중계 이경주는 9번마 미스터 코리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충마가 서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바로 4번마 장산 와일드라는 마필인데요. 순군전이고 12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이라서 배당판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전에 워낙 이 거리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인정하고 갑니다. 두 번의 실전에서도 강민이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요. 주행심사를 여러 번 치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행심사였던 12월 1일 주행심사를 보면 그때 그 모래압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모래 정력까지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는 한 4위권 그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적응력이 뭐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4번마 장산 와일드는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4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후착에서 고만고만해요. 아마도 안쪽에 있는 2번마 썬볼트가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기도 강민 요거를 충마로 노렸다가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데뷔 전부터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조금만 편성이 세지니까 그냥 결정타가 나오진 않아요. 이 마필은 그 팍스코, 예전에 강민이 뭐 좀 두둑하게 80배가 넘는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그 팍스코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꼼꼼하게 전력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오히려 외곽에 있는 11번마 위드프렌드십이 직전에 떴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드프렌드십이 외곽이라서 조금 좀 덜 팔리는 상황이라면은 요거는 봐줘야 됩니다. 직전에 1300보다는 1200이 이 마필의 적정거리죠.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은 또 넉넉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게 1200에서 정훈이가 타고 한번 대가리 친 적 있죠.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1200이 적정거리예요. 그래서 기본 막건은 4번마 장산 와일드는 축인데 후착에서 좀 어설프게 팔린 마필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11번 위드프렌드십, 4번 11번 기본 막건은 4번 11번입니다. 4번 11번 기본 막건. 나머지 마필 중에는 좀 어설프게 팔리는 놈들도 있고 한데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면서 압축 막건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기본 막건은 4번 11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강축이 없어요. 터지면 이런 경주가 또 대박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기마가 뭐 7번마 솔불리라든가 또 12번 운석이라든가 안쪽에 1번마 액톤 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강민은 이 4번 럭키 블레싱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원래는 김철호가 기승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기수가 바뀌었죠. 그 김철호에서 정도윤이로 바뀌었는데 정도윤이가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도윤이를 아예 불러서 태웠다. 그만큼 뭐 다시 한번 이빠이 해보겠다는 강력한 승부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럭키 블레싱은 작년 11월 달에 이게 깜빡이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히 꺾었거든요. 그 전에도 꺾었고 계속 꺾었단 말이에요. 또 2월 25일 날도 꺾었고. 그런데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전에 정도윤이가 말타는 거 보니까 6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이렇게 갇히는 듯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외곽으로 치고 나오면서 어쨌거나 모래를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널널해요, 끝걸음이. 오늘 여기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안 맞을 수 있죠. 선행을 나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직전처럼만 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은 럭키블레이싱이 정도윤이라서 좀 무시를 당한다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자, 4번 럭키블레이싱을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외곽이 12번은 운석, 뭐 직전에 잘 뛰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승군전이고, 애플골드도 이것도 직전에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직전에 이것도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린 건데, 야, 이거 그랜드 환호를 이겼는데, 그랜드 환호는 또 왔잖아요, 지난주에. 그쵸? 그러니까 이 애플골드가 승군전이어서 지금 1300이라서 좀 덜 팔리면은 요것도 뭐 충분히 예, 배팅권으로 공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9번마 아이언코어도 혈통적 기대치는 뭐 상당한 마필이고 7번마 솔볼리 직전에 뭐 8배짜리를 때려 먹었는데 최근에 28조 마방의 그 상승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부담점은 늘었고 1번 게이트 액존 불패 경주거래 줄고 일단 1번 게이트가 굉장히 좋네요. 뭐 이런 마필들까지 다 관심권으로 가는데 4번 럭키블레싱을 놓고 공략합니다. 4번 놓고 후차권에서 뭐 여러 마리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관심 많은 4번마 럭키블레싱을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10번마 2000쌀이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배낭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2월 4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경주에서도 좀 불안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꺾었는데 직전 경주 입상을 성공했어요. 뭐 경주 내용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10번마 2000쌀은 좀 한 번 더 검증은 필요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안쪽에 2번마 파이어볼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 8이었을 때에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야, 근데 이게 3착으로 깨지더라고요. 이거를 축마로 놓고 갈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축으로 놓고 갔으면 진짜 열받을 뻔했죠. 작년 이맘때쯤에 강민 요거를 좀 거의 한 35배 정도 되는 걸 승부로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1300m는 적정거리입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고 1번은 로켓로드는 1700짜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1300m는 경쟁력 있는 마필로 봅니다. 8번은 러닝스톰도 승군전이지만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원래는 이 선행을 갔던 마필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했을 때 6.8배 적중했을 때 선행을 갔던 마필이고 근데 직전에는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을 보이기 때문에 승군전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배당이 터진다면은 5번마 사련이 윈. 자, 요거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17일 1700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안 돼요. 이 1700은 안 되더라. 그때 당시 무슨 스타트 나오면서 발죽에 부딪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700은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 이게 1700에서도 이게 뭐 인기바로 팔리고 깨졌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적정거리는 1300이라고 봐요. 자력 추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거리적성이 짧은 추입마입니다. 그러니까 딱 13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다. 그래서 고배당은 5번마 사련이 윙까지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좀 좀 고민인데 뭐 1번마 로켓로드나 또 2번마 사련이 윈 여러 이 1번, 5번 중에 좀 축마를 선택해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확실하게 적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헤드킥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2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직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이 7번마 곱다입니다. 7번마 곱다. 직전 경주 인기 5위였을 때에 이걸 축마로 놓고 공략했는데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무기력하게 깨진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는 인기마로 팔려서도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때는 뭐 꺾을 이유가 있었고,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좀 잘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강민이 생각했던 전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쨌거나 여기선 선행 승부가 가능하죠.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이 아니지만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은 이거는 묻어가다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은 곱다.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7번 곱다는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가겠고요. 뭐 경주거리가 조금만 늘어나면 이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 마필이에요. 근데 1000m니까 이건 봐줘야 되고. 1번마 빅토리 브라운이 이게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보는데 3월 24일 경주에서 패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그냥 바닥을 쓸었다는 거죠. 근데 재검 때 4월 7일 재검 때 보면은 또 나쁘질 않아요.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무엇보다도 1000m 경주 거리에서는 이거는 봐야 됩니다. 선행도 되지만은 쫓아가는 전개도 되죠. 그래서 1번마 빅토리 브라운, 7번마 곱다.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좀 축마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10번마 육룡이도 최근에 꾸준하고 뭐 11번 전사 이후에도 제가 좀 계속 고배당을 좀 때려봤던 마필인데 이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고 4번마 역전의 기회는 2월 11일 경기에서 충마로 놓고 9.4배 적중했는데 직전 승군전에 그냥 꺾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는 또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뭐 이런 마필까지 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8번마 썬더돔 이런 거는 이제 안 팔리겠죠. 이거는 뭐 발주 악벽, 발주 고착 악벽이 너무 심해서 이런 거는 뭐 인기바로 팔리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번마 빅토리 브라운이냐 7번마 곱다냐 둘 중에 한 마리를 축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마 상하군 17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높은 혼전입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비욘드 리미트, 5번마 스토미, 또 10번마 알파칸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다 못 믿는 말입니다. 10번마 알파칸은 직전 경주 강분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워낙 앞선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무빙을 넘어갈 수 있다. 무빙만 넘어가면 이거는 뭐 그냥 안 빠지는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요. 딱 강민이 생각했던 그 레이스 때 그 전개대로 풀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직전처럼 그렇게 전개가 무빙으로 잘 풀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담 중량도 지금 4kg가 늘어난 조건이고요. 직전보다 페이스가 훨씬 빨라요. 10번마 알파칸 충막감 아니에요. 3번마 비욘드 리미트는 이건 뭐 데뷔 초부터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좋습니다. 이름만. 여러 번 이게 인기마로 팔릴 때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지금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또 인기마로 팔려요. 이게 1700에서 되느냐? 굉장히 강민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5번마 스토미가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1700에서 또 입상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기마로 팔리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선 선행은 어렵죠.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민이 이번 8경주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다. 뭔가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뭐 대안마건으로 딱히 눈에 띄는 말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노려되는 관리만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다.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완전 개망신을 당했어요. 사실. 근데 다시 한번 놓고 때립니다. 강민이 이번 경주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금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터뜨릴 텐데 직전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 있거든요. 직전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만 오늘 이편성에서는 됩니다.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에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거의 뭐 인기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인기마들 다 못 믿기 때문에 원래 고배당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기마 불안하면 고배당이 터지는 거거든요. 인기마 대가리 빳빳하게 터지고 있는데 고배당 터질 이유가 없잖아요.
인기바 불안한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찬스입니다. 이번 8경주는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킹 오브 글로리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정말 좋아요. 3착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올머리로 팔 텐데 강민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일단 부담정이 3kg 늘어난 부분이 조심스럽고 최근 경기를 보면 킹 오브 글로리가 잘 뛴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못 뛰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1번마 쿠바이 열정이 이게 킹 오브 글로리와 같이 떴을 때, 그러니까 1월 26일 경주에서 킹 오브 글로리에게 많이 졌죠. 한 5마신, 6마신 정도 진 것 같아요. 그때 선행을 나서고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킹 오브 글로리가 당연히 1번마 쿠바이 열정보다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강가를 해서 안 될 부분이 뭐냐면 킹 오브 글로리는 그때 당시에 부담량이 55였잖아요. 근데 오늘 57로 늘어난 조건이고 쿠바이 열정은 54에서 53.5로 부담량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떴던 그 경주에 비해서는 부담 중량 조건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경주 말하는 것은 원래 계속 변합니다. 뛰면서 변하고 또 경주를 거듭하면서 또 몸싸움도 해보고 이러면서 자꾸 변해요. 근데 쿠바이 일정이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1월 26일 날 1300 단순하게 경주 거리가 1300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400 늘어난 경주 거리라도 쿠바이 열정이 여기서 또 버틸 수 있다고 봐요. 킹 오브 글로리와 두 마리만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킹 오브 글로리가 조금 좀 유리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쿠바이 열정이 여기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잖아요. 단독 선행하고 이번에는 킹 오브 글로리도 이길 수가 있겠다. 직전에 워낙 끝걸음의 여력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2번마 히든스타가 역시 또 승군전인데 1400 경주거리는 또 무난하고 3번마 도쿄블루는 참 이건 진짜 기대만큼 못 떠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은 뭐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고 5번마 영웅일기가 오히려 1400에서는 좀 더 뚝심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싶어요. 1월 26일 날 키모 글로리가 같이 됐을 때에 마지막 뚝심이 좋았거든요. 뭐 이런 마필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6번 이렇게 다섯 마리 싸움으로 보는데 대가리를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인데 1번만 쿠바이 열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은 여기선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놓고 2번, 5번, 6번, 4번 도쿄블루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입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등 떠밀려서 팔리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승군전을 치르는 1번마 그린케이 승군전 첫거리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곽에 있는 11번 이스트 팔로스나 뭐 10번마 레전드 킹 이런 거 뭐 인기마로 팔리잖아요. 근데 레전드 킹은 1월 14일 날 인기 7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그냥 뭐 완전히 꺾었어요. 사실 1700짜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편성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불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못 믿는 말입니다. 11번마 이스트 팔로스라는 마필은 내추로 기대는 악벽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건 역시 17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등 떠밀려서 팔려요.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이런 마필이 아닙니다. 이런 마필들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최근 경주에서
이 강적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 또 강적들을 만나면서 의지 자체도 꺾었어요. 그럼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오늘은 배팅 찬스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근데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렸어요. 한 7위권, 8위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못 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도 못 오면 이제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온다. 최근에 승부가 없었던 마필, 그래서 보여지는 응면은 없지만은 여기서는 확실히 올 수 있는 대가리가 있어요. 강변의 관리 마필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차권도 좀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이 오버마 푸른매 같은 마필은요, 직전에 강민이 좀 요걸 노렸던 마필인데 컨디션이 정말 좋지가 못했어요. 그 전에 2월 3일 경주는 그날 주로가 그렇게 뭐 가벼운 주로가 아니었거든요. 기록이 빠르게 형성되지 않았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1분 52초였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좀 가벼운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 53초대다. 물론 경마가 기록으로 따지는 레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기록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 두 번의 경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직전에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거죠. 정상적인 능력 발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5번마 푸른매도 이게 좀 오늘은 좀 덜 팔리겠죠. 요것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하지만 충마감은 아니에요. 네,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 저 확실하게 놓고 때릴 관리마가 있고요. 배당은 두둑합니다. 확실하게 두둑하게 챙겨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중계 6경주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요, 한번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인기마를 보면요, 액면상 지금 팔린 마필이 6번 그레이트킹, 7번 포나인즈, 8번 굿캐스팅이에요.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그레이트킹이 1월 28일 뿌듯을 이길 때의 걸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를 보면 또 뭐 특별하게 경주 전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깨진 거예요. 전력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전에 뭐 12월 달도 11월 달도 보면은 전력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은 충마로 인정이 안 돼요. 7번마 포나인즈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면서 지금 1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승군전에도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모래 압력은 데뷔 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8번마 굿캐스팅도 최근에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각별한도 이긴 적이 있죠. 그럴 때 부담 중량이 오늘은 55.5kg가 늘어났어요. 57.5의 부담 중량. 야, 이건 만만치 않아요. 뭐 이런 마필 지금 6번, 7번, 8번이 준대끼리 팔 텐데, 요런 거를 인정하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강민이 이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안쪽에는 2번만 통일시대, 그리고 11번만 아데르 축제, 이 두 마리를 강민은 좀 무조건 넣뛰는 마필로 봅니다. 이 통일시대가 최근 경기를 보면은 강공우지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통일시대가 적정거리는 1800이죠. 1800. 작년 봄에 두 번인가 강민 1800에서 이거를 아주 강하게 노려서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800이 적정거리인데, 오늘은 지금 선두까지 빡빡한 편성에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봐줘야 돼요. 뭐 기습 선행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지금 가만 보니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아데르 축제는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는데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가는 대로 걸음을 재보는 모습이었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이 마필도 역시 1800이 적정거리고요. 그래서 인기마는 6번, 7번, 8번인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배당을 노리면서 2번은 통일시대나 11번 아데르 축제, 이 두 마리를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민을 해서 2번 통일시대와 11번 아데르 축제, 이 두 마리를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식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는 이유, 적중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보면요, 뭐 안쪽에 1번마 투어로즈, 또 2번마 대주신, 3번마 울트라 로켓, 또 8번마 천재이로, 10번마 오케이 연답, 뭐 이런 마필들, 뭐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5마리 지금 언급해드렸는데요, 5마리 인기마 중에 2마리는 완전하게 꺾습니다. 책임을 지고 꺾을 수 있는 인기마가 있어요. 그런데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언급하지 않았던 마필들 중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고배당 복병이 있어요. 경주거래가 18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쳐서는 안 될 고배당 복병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거죠. 자, 그 마필까지도 엮어서 갑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살짝 좀 비껴나 있는데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대가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배당을 압축 승부 막건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도 공략합니다. 10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터지는 레이스예요. 자, 이번 경주 인기마 한번 살펴볼까요? 4번마 다이샨, 또 외곽에 12번마 어나더 스마트원, 또 6번마 태양왕, 뭐 이런 마필들, 7번마 가속불패,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4번마 다이샨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12월 23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2번의 3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 다이샨이 입상을 하려면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돼요. 뭐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예전만한 그런 짱짱한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6번마 태양왕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뭐 배당팔에 강축으로 팔렸어요. 뭐 이건 뭐 빼고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강축으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개껌 씹듯이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파워 비수를 놓고 고배당을 노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왕이라는 마필이 12월 17일 날 파이널 보스를 이겼어요. 그 파이널 보스를 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뒤로 좀 헛바람을 많이 불고 있는 건데, 사실 12월 17일 날은 태양왕이 잘 뛴 것보다는 파이널 보스가 못 뛴 거죠. 빠른 페이스에서 1200에서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이 태양왕은요, 그나마 1400이라서 최근에 조금 뛰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 12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외곽에 12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절대 안 되는 말로 어나더 스마트는 꺾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1일 날 어나더 스마트원의 최고머니 88.7배를 승부로 조져 먹었던 관리 마필 아닙니까? 그 뒤로 이게 상당한 좀 상승세를 탔어요. 그런데 최근 경기를 보면 거품기가 정말 많았죠. 이 끝번 신청을 해야 되고 선두권이 빠르지 않은 페이스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부담되지 않게 지금 4.5km 늘고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또 페이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나더 스마트원이 입상을 하려면은 선행만 보내주고 외곽에 일찍 붙여야 되거든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전개가 되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이게 아마 이게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아요. 강대가로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충막감 아닙니다. 자, 이래저래 지금 팔린 인기 마필들 다 못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로 터집니다. 인기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터져요. 강민 정말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관리마 2마리가 동반 입상하면 이거는 완전 999 폭탄이 될 텐데요. 자, 어쨌거나 마지막 11경주는요 인기마 싸움 아닙니다. 썰렁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폭탄 배당도 가능한 편성,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15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